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프로토 경기들이 있어서 승부식 13회차 경기들 준비를 해왔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리그 기준으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치, 포르스베리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조타, 마팁, 고메즈, 반다이크, 파비뇨, 밀러 이런 선수들이 결장 예정이고, 지금 타격은 리버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핸더슨을 지금 수비수로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카박이나 뭐 이런 선수들, 뭐 데이비스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을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투입을 시킬지에 대한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또 마팁도 없고 고메즈도 없고 파비뉴도 없기 때문에 카박 정도는 또 핸더슨과 같이 수비 조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라이프치히 흐름 좋고 반대로 리버풀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정배당을 리버풀이 받았어요. 저는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 배당이 낮진 않습니다. 2점대가 좀 넘어가는 배당을 받긴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정배당을 받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리버풀이 좀 2점대 중반대의 배당을 받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라이프치히의 이제 리버풀의 승 쪽에 정배당을 좀 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승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리버풀이 지난 레스터와의 경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 수비가 너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피르미누 뭐 어시스트를 하긴 했지만 그 피르미누가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지금 좀 이게 수비가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리송도 이 지난 경기에서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죠. 연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리버풀이 알리송도 흔들리고 그리고 수비도 흔들리고, 수비는 일단은 뭐 좌우측에 로버트슨과 아놀드인데, 로버트스는 거의 로테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좌우측에 이런 리버풀의 이 풀백들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수비가 이제 카박과 이 핸더슨 조합으로 또 나올 것 같은데, 카박은 어쨌든 뭐 짧게 해서 뛰었었던 그런 선수였고요. 지금 이런 리버풀의 불안한 수비, 특히나 뒷공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했던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라이프치히의 압박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라이프치히가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쉽고 포르스베리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리버풀 상대로 저는 뒷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큼의 공격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라이프치히에서 어쨌든 핵심 역할을 해주는 선수는 이제 앙헬리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버풀의 이런 수비진이 좀 앙헬리뉴 상대로 뒷공간과 측면 공간을 분명히 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라이프치히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버풀은 어쨌든 이 공격진에서의 부상은 뭐 좋다 말고는 특별하게는 없으니까 이런 베스트 쪽으로 좀 나올 수 있겠고, 라이프치히도 포르스베리 외에는 좀 베스트 선수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프치히의 승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핸디캡 승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무승부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리그 기준으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우오, 그리고 피케, 로베르토, 쿠티뉴, 파티 이런 결정 예정자가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콜린, 하피냐, 디마리아, 네이마르, 베라티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 어쨌든 뭐 지금 뭐 모이스킨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네이마르는 없지만 그래도 음바페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카르디 선수도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진에서의 이 대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마르에 대해서는 뭐 네이마르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하지만 베라티가 없는 부분은 이 중원에서의 이 모습들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공격에서의 그리즈만, 뭐 결정력은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리즈만이 이 연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는 뭐 여전히 잘하고, 이 메시뿐만이 아니라 뭐 덴벨레도 지금 부상이 아닌 상황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원에서의 이 페드리, 저는 이렇게 잘하는 선수인 줄 몰랐는데, 페드리가 제가 라리가 경기가 이제 계속 승부패에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정말 잘하는 선수고 앞으로도 좀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링캉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뭐 더용은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래 잘하는 선수였었기 때문에 이런 바르셀로나 상대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베라티 없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체력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로테이션은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경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좀 손쉽게, 홈에서는 손쉽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뭐 공격 경기에서는 뭐 파리 생제르맹은 뭐 네이마르가 없다 할지라도 뭐 이카르디나 말씀드렸던 뭐 모이스킨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은바페도 있어서 뭐 득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바르셀로나 역시 뭐 최근에 득점이 지금 물이 올랐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많은 득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중원에서의 베라티가 없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좀 많은 실점 대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포르투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나누 그리고 오타비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콰드라도, 그리고 램지, 아르투르, 그리고 디발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포르투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방에서의 타레미 그리고 마레가 선수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비에서는 페페 선수가 있습니다. 뭐 역습이나 뭐 공격에서의 이런 모습들, 전개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공격진의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좋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뒷공간과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유벤투스가 약간 불안한 게 원정을 떠났을 때 뒤통수 때릴 때가 좀 있어가지고 유벤투스를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배당적으로도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상황이고, 포르투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기력은 지난 경기에서도 리그에서 17위 팀 상대로 무승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내용도 봤는데 좀 상대가 유벤투스라면 이거는 더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벤투스는 뭐 디발라 선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호날두나 모라타 선수가 있고, 그리고 키에사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중원에서의 맥케니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도 했지만 배당적으로 좀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모습들과 최근에 보여주는 포르투의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가 안 풀리더라도 세트피스에서의 뭐 호날두의 한방, 모라타의 이런 뚝배기 한방으로 어떻게든 유벤투스가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도 살짝 좋아 보이긴 합니다. 포르투의 최근의 수비를 봤을 때. 하지만 뭐 유벤투스가 지난 경기 나폴리에게 페널티킥으로 이제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이 공격에서의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호날두와 모라타의 이런 공존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었고, 최근에 뭐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 디발라가 있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벤투스의 이런 공격진에서의 분명히 좋은 모습들을
포르투 상대로 보여주겠지만 원정이에서의 유벤투스라는 점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가 이기더라도 좀 똥줄승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의 핸디캡 무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비야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바스, 야쿠나 그리고 오캄포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로마 키퍼가 여전히 결장 예정입니다. 메니에르 그리고 미첼 자가두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도르트문트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로마 키퍼가 또 없기 때문에 세비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세비야의 승 쪽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세비야가 공격진에서는 지난 경기 좀 엔네실이나 이 수소 선수를 약간의 휴식을 주면서 교체로 투입을 시키면서 약간의 휴식을 주긴 했지만 체력적으로는 지금 스쿼드가 두껍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전 선수들과 벤치 멤버의 차이가 큰 팀이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비야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너무나도 좀 빡빡해서 이 도르트문트의 로마 키퍼가 없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키퍼가 너무 불안해서 세비야가 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일정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 그리고 도르트문트 상대로 뒷공간 한번 내주면 어쨌든 도르트문트는 득점할 수 있는 홀란드나 뭐 아자르 선수도 이제 부상자 명단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루이스나 뭐 산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과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 도르트문트가 좀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이기기에는 지금 키퍼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르트문트 키퍼가 너무 불안하고 수비적으로도 좀 키퍼가 흔들리니까 수비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는 느낌이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핸디캡 승리, 2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 3번은 포르투의 언더, 4번은 세비야의 오버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개의 픽으로도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력이고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입니다.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승,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프치히의 핸디캡 승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픽은 부주력이긴 하고 금액도 조금 소액으로 가져가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 언오버 조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오버, 두 번째는 라이프치히의 오버, 세 번째는 포르투의 언더 이렇게 3개의 조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고배당이고요. 이 경기는 좀 소액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리, 두 번째는 포르투의 핸디캡 무승부, 세 번째는 세비야의 무승부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그런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는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팀들이 있어서 유로파에 대해서는 따로 촬영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주말에 있는 프로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